안녕하십니까. 클럽 제로를 봤는데요. 제가 원래 기대하던 영화였죠. 근데 기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 새로운 선생님인 미스 노백이 나와요. 학생들의 음식 섭취나 영양 쪽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미스 노백은 이 미스 노백의 클래스를 들으러 오는 애들은 이 클래스를 들으러 오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애는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오고, 어떤 애는 자기를 이제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이런 영양적인 섭취에 대한, 음식 섭취에 대해서 배우러 오고, 어떤 애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체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다들 각자의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그런 다양한 이유들은 부모가 자녀한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기대값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값은 꼭 무조건 젊은 학생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결핍이 있고 불안 요소가 있고 갈등이 있는 아이들이 미스 노백의 클래스를 듣게 되고, 그 중에서 몇몇은 미스 노백의 클래스를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걔네들의 뭐 가정적인 배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미스 노백의 클래스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는 애들은 어쩌면 크게 내면에서 갈등이라던가 혼란스러움, 또 결핍 같은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보면.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결국엔 클럽 제로의 일원이 되는 미스 노백의 제자들은 다 각자의 결핍과 갈등과 불안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엔 남아요. 어떻게 보면 미스 노백의 클래스가 결국엔 필요했던 애들인 거죠. 근데 이 미스 노백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어쨌든 굳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음식을 꼭 먹어야만 산다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왔던, 그냥 외부로부터 계속 강요되어 왔고 당연하다고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저절로 믿게 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꼭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교화시키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음식을 거의 먹질 않고 코딱지만큼 처먹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이 화가 나죠.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결국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하면서 미스 노백이 해임이 돼요. 그럼에도 아이들과 미스 노백의 그 끈끈한 사이는 벌어지질 않고, 결국 아이들이 아무것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클럽 제로의 일원이 됩니다, 아이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에서 음식을 조금 먹죠. 먹긴 먹어요. 원래는 아예 먹지도 않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씩 섭취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은 진정한 클럽 제로의 일원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클럽 제로는 꼭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저는 느꼈어요.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단체가 클럽 제로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음식을 큰 비유로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표면적으로는 음식과 그런 음식 소비와 생태계, 환경 이런 거에 표면적으로 굉장히 집중이 돼 있지만, 물론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겠지만 이제 추가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의 내면과 이 젊은 아이들의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에 굉장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클럽 제로 회원이 된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음식을 그냥 먹고, 물론 어떤 애는 토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날 토를 해놓고 가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멋대로 한 다음에 다음 날에는 사라집니다. 편지 같은 걸 남기고 이제 사라져요, 다들. 근데 그 아이들이 꼭 죽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디론가 물리적으로 떠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물론 물리적으로 떠났을 수 있죠. 당연히 영화상에서 물리적으로 떠났으니까 없어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영화적 표현이라면 아이들은 휘둘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진정한 자기 삶을 살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미스 노백의 수업을 듣고 마지막까지 따라오고 끝까지 클럽 제로의 회원까지 된 아이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뭐 예를 들어 부모와의 소통의 부재 또는 뭐 외부의 압박이나 기대 아니면 통제 등의 각자 고유의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각자의 불안 요소들과 그런 나를 옥죄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느끼는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게다가 아이들을 지도하던 미스 노백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구멍이 있죠. 뭐 가족 없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도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그런 심리 상태인 미스 노백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종교적인 특성 중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영화이기도 하다라고 느꼈어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 또한 담겨져 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왠지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특성 중에서 어떤 그 종교성의 긍정적인 특성을 조금 더 퍼뜨리고 있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저도 무슨 종교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에는 가끔씩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더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또 이런 젊은 아이들이죠.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민감한 세대잖아요. 젊은 아이들일수록. 그런 젊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라는 이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침투하는 미스 노백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표면에 보이는 것과 달리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참 다양한 걸 뒤섞어서 말하고 싶은 영화고 그래서 무한한 영화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들은 보통 영화를 시작하는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랑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딱 시작하면서 보이게 하는 화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정말 끝내는 화면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화면인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테이블과 의자가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데 미스 노백 클래스를 들으러 온 아이들이 테이블을 이렇게 치우고 삥 둘러서 의자로만 배치를 해서 삥 둘러서 자기들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물론 테이블 자체도 둥그런 원형 테이블이고 뭔가 끈끈하게 소통이 되고 이어지는 느낌의 가구였잖아요. 동그란 원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그런 테이블도 한쪽으로 좀 치우고 의자로만 또 둥그렇게 이제 다 각자 얼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마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거의 뭐 일자로 앉아 있죠. 일자로 앉아 있고 게다가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이. 이쪽에 우리 관객 쪽에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등지고 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대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앉았죠.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도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인원의 일부일 수 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첫 장면에 둥그런 배치와 아이들이 테이블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이 의자 동그란 원형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 관객들 쪽을 비워놨다는 사실로 우리도 정말 부모님들처럼 참여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른이 되거나 부모가 되는 등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기준에 영향을 받고 비유적으로 마치 음식을 꼭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세뇌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이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살지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 네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만 비유적으로는 음식 섭취처럼 정말 명확하고 분명해 보이던 사실도 꼭 진리는 아닐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만약 문자 그대로 음식 섭취를 꼭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문자 그대로도 영화에서 나오듯 지금의 식생활이나 음식을 막 더 소비하면 할수록 생태계가 파괴되고 판매자는 돈을 더 벌고 그냥 이런 구조에서는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보이는 표면이 다가 아닌 영화이기도 하고
그 보이는 표면에도 자기의 의식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모든 면에서 다 열려있긴 힘들고 특정한 믿음이나 신념을 무조건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힘들죠. 그게 사회적으로 옳든 아니든 간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우리 모두 마지막 장면에 테이블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던 거죠. 우리도 그 마지막 장면에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을 찍듯이 카메라 등지지 않고 우리의 자리까지 그렇게 마련해 줬던 화면 구성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스키 타러 갔던 그 여학생이 이제 우리랑 눈까지 마주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신념을 얼마든지 강하고 무궁무진하게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존재는 젊은 세대라는 거죠. 젊은 아이들은 아직 거의 초능력 수준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그런 민감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거나 진리라고까지 생각할 만한 것들도 그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 각자 고유의 내면은 굉장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클럽 제로는 사이비 단체 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느끼기엔 아이들의 유일한 해방 창구 같았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살면서 겁나 외부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겁나게 이래저래 되다가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클럽 지로로 돌아가는 게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아닐까. 그만큼 이 감독은 지금 현 시대에 좀 제로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카메라가 고정되고 고정된 화면에서 인물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말하고 하면서 진행되는 씬이 꽤 많았어요. 프레임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요소들이 이래저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마치 음식 조금 뜯어서 이제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로 하루 종일 처먹듯 굉장히 그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았고, 물론 카메라가 움직일 때도 꽤 있었지만 거의 6대4 정도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형광 노란색, 형광 녹색 이런 계열이 많이 쓰였죠. 그거를 일단 컨셉으로 잡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랑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렸고, 그래서 아이들이 음식 안 먹어가지고 막 누렇게 얼굴 떠가지고 막 할 때도 분장을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약간 형광 녹색, 형광 노란색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도록 분장도 한 걸로 보이고, 옷 중에도 그런 색깔이 많이 포함이 됐었죠.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을 좀 더 배가시켜주는 요소였고, 하여튼 굉장히 무한한 영화예요. 정말 우리도 의식적으로 먹고 괄호치고 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화 보고 자기 삶이랑 자꾸 연관시키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게 삶과 연관시키는 게 또 효율적인 감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의식적으로 살고 막 무분별하게 홍수 같은 외부 자극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기둥을 잡고 의식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삶의 요소를 포크로 딱 찍어서 딱 들어서 집중하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서 삶의 요소를 한 입 한 입 느끼면서 이 둘만 있다고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저도 오늘 일어나서 이제 라면 끓여서 아무 생각 없이 밥 쳐 말아서 후루룩 쳐 먹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게 담겨 있는 영화였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찮으면 남기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